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음, 제가 6월까지는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걱정이었는데 7월 달이 되고부터 감사하게도 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몇 주 동안 일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서울을 벗어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월엔. 집세랑 공과금 같은 건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왔더라고요. 이제 23년 하반기에 들어선 거죠.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도 대구에 비해선 추운 편이지만 제가 오늘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한낮에 강남역을 방문했는데 정말 타 죽을 뻔했습니다. 음, 깔끔하게 꾸며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한 3시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오디션만 보고 온 거죠. 이렇게 더운 날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그럼 저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에피소드는 셜록 홈즈 서식스의 흡혈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끊어서 읽을까 고민하다가 분량이 작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통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식스의 흡혈귀. 홈즈는 우체부가 전해준 마지막 편지를 꼼꼼하게 읽고는 쿡쿡 메마른 웃음소리를 내며 나에게 편지를 건넸다. 나름 크게 웃은 것이었다. 현대와 중세, 현실과 걷잡을 수 없는 환상이 뒤섞여 한계에 다다른 것 같구만. 왓슨, 이 어떻게 생각해? 난 편지를 읽었다. 올드주리 46번지 11월 19일 흡혈귀에 대하여 선생님께. 우리의 고객인 로버트 퍼거슨 씨가 최근 상담 중에 흡혈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퍼거슨 씨는 차 도매업을 하는 퍼거슨 앤 무어헤드사의 차 중개인입니다. 기계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회사에선 우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퍼거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홈즈 씨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우린 홈즈 씨가 성공적으로 해결한 마틸다 브릭스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충실한 당신의 친구 모리슨 앤 도드 사무소 모리슨 드림. 마틸다 브릭스는 젊은 여자 이름이 아니야, 왓슨. 수마트라의 거대한 쥐와 관련된 배 이름인데 세상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야. 홈즈가 추억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흡혈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던가? 이건 우리 영역도 아니잖아. 아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꼭 그림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야. 왓슨, 팔을 쭉 뻗어서 V자 표시가 되어 있는 책을 좀 꺼내줘. 난 몸을 뒤로 젖혀서 두꺼운 색인 책자들 속에서 홈즈가 말한 책을 찾아 꺼냈다. 홈즈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그리고 성실하게 지난 사건 기록들을 훑어나갔다. 그 속에는 그가 평생 동안 해결한 사건 정보가 빠짐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글로리아 스코토의 항해. 그가 읽었다. 이건 안 좋은 사건이었어. 내 기억엔 자네가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왓슨, 결과가 별로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위조범 빅터 린치, 독 도마뱀 사건. 아,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지. 서커스단의 미인 빅토리아. 그리고 벤더빌트와 금고털이,
살모사, 해머 스미스의 긴 비걸. 야, 이거 참 훌륭한 책인걸. 오래됐지만 쓸모가 많다니까. 자, 들어봐 왓슨. 헝가리의 흡혈귀 행동 방식, 그리고 또 있어. 트란실바니아의 흡혈귀들. 그는 열렬하게 책장을 넘겼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실망이라는 듯 으르렁거리며 책을 툭 내던졌다. 쓰레기야 왓슨. 그냥 쓰레기. 이 걸어다니는 시체들과 우리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나. 그들을 무덤에서 못 나오게 막으려면 그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이건 완전 미친 짓이야. 하지만 흡혈귀가 꼭 죽은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습성을 가질 수 있어. 전에 어디선가 읽었는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이의 피를 빨아먹는 노인이 있었대. 내가 말했다. 맞아 왓슨. 이 책의 참조 자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탐정은 현실적인 근거 위에서만 일해야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얼마든지 많잖아. 이 유령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내 걱정은 우리가 로버트 퍼거슨 씨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까 봐서야. 이건 아마 퍼거슨 씨가 보낸 편지일 거야. 이걸 보면 그가 걱정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 홈즈는 두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식탁 구석에 있어서 첫 번째 편지를 읽는 동안은 읽는 줄도 몰랐던 편지였다. 홈즈는 즐겁게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하더니 점차 강렬한 관심으로 편지에 집중하면서 미소가 사라졌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그는 손가락에 편지를 끼운 채 그대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홈즈는 화들짝 몽상에서 깨어났다. 램벌리의 치즈맨이라. 램벌리가 어디야 왓슨? 서식스주 호샵 남부에 있는. 그리 멀지 않구만. 근데 이 치즈맨은 뭔가? 그 지역을 좀 아는데 홈즈. 그곳은 수세기 전에 지은 저택들로 가득한 곳이야. 저택들 모두 집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붙었어. 오들리, 하비, 캐리턴 같은 이름은 자네도 들어봤을 거야. 사람들은 잊혀도 그들의 이름은 저택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거지. 그렇군.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이런 태도는 자존심 강하고 지극히 독립적인 홈즈의 타고난 특성 중 하나였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매우 조용하고 정확하게 두뇌에 저장하지만 그 정보를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램벌리의 치즈맨에 대해선 곧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거기 가기 전에 말이야. 이 편지는 역시 로버트 퍼거슨 씨가 보낸 거야. 그런데 자네랑 아는 사이라는데. 나랑? 자네가 직접 읽어봐. 홈즈가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는 앞의 것과 똑같은 주소로 시작했다. 친애하는 홈즈 씨, 제 변호사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만 너무나 복잡 미묘한 사건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어렵군요. 제가 편지를 쓴 이유는 제 친구 때문입니다. 그는 5년쯤 전에 페루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질산 비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페루 무역상의 딸이었어요. 외모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외국인인데다가 종교가 달라서인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심사와 정서가 늘 분리되어 있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사랑이 식어가는 걸 느꼈고 결혼이 실수였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모양이에요. 아내의 성격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건을 맡아주실지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 여자는 평소엔 상냥하고 온순한 성품인데 언제부턴가 아주 수상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제 친구는 2번 결혼했고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 15살인데 어린 시절에 당한 사고로 불행히도 몸이 좀 불편하지만 무척 다정하고 매력적인 소년입니다. 그는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불쌍한 아들을 때리는 것을 2번이나 봤는데 한 번은 아이의 팔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매질했대요. 하지만 이건 1살도 안 된 자기 아기에게 한 짓에 비하면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한 달쯤 전에 유모가 아이 곁을 잠깐 비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아기 방으로 뛰어갔더니 부인이 아기의 목을 물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너무 놀라 주인을 부르려고 하자 부인이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그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모가 받은 끔찍한 충격은 마음 깊이 남았고 유모는 그때부터 여주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랑하는 아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부인 역시 유모가 아기 곁을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유모는 밤낮으로 아기 곁을 지켰고 아기 어머니 역시 밤낮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대요. 마치 어린 양을 노리는 늑대처럼 말이죠.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한 아기의 생명과 한 남자의 온전한 정신을 지키는 문제가 달린 일이니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닥쳤습니다. 제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유모가 그 끔찍한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 털어놓은 거죠. 그는 너무 황당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홈즈 씨도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다정한 엄마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붓아들에게 못되게 굴 때만 빼면요. 대체 왜?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왜 그런 짓을 하겠나? 그는 유모에게 꿈을 꾼 거라고,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이상한 의심 따윈 집어치우라고, 또다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2 사람은 동시에 아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홈즈 씨, 그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아기 침대 옆에서 일어나는 아내를 보았을 때, 아기의 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요까지 적신 것을 보았을 때,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면서 아내의 얼굴을 불빛 쪽으로 돌리자 입술 주위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답니다. 아내가 가여운 아기의 피를 빨아먹은 거였죠. 물어볼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인은 지금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설명은 한마디도 없었답니다. 남편은 반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흡혈귀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먼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인 줄만 알았지 영국 서식스 주심부에서 흡혈귀라니요. 내일 아침에 만나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주시겠어요? 혼란에 빠진 제 친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생각이라면 램블리의 치즈맨가에 퍼거슨에게 전보를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침 10시에 홈즈 씨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로버트 퍼거슨. PS. 홈즈 씨의 친구 왓슨이 블랙히스 팀 럭비 선수로 뛸 때 전 리치몬드 팀의 3쿼터백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개인 정보는 이것밖에 없네요.
아, 이 친구였군. 물론 기억하지. 빅 밥 퍼거슨이라고 리치먼드 팀 역대 최고의 3쿼터백이었어. 이야, 참 착한 친구였는데 친구의 일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만. 편지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말했다. 홈즈는 사력 있게 나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난 자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왓슨. 자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친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보를 보내줘. 자네의 일이라면 기꺼이 조사하겠음. 자네의 일이라고? 우리 사무실이 마음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사건을 맡는 건 당연히 그의 일이기 때문이야. 전보를 보내고 내일 아침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자고. 다음날 아침 정확히 10시에 퍼거슨이 우리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키 크고 호리호리하고 팔다리가 유연해서 재빨리 방향을 바꿔가며 달리는 방식으로 상대방 진영의 후방을 공격하던 친구였다. 한때 그토록 훌륭한 운동선수였던 사람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보기 좋던 체격은 간 곳이 없고 아름답던 금발도 듬성듬성했으며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그도 나를 보고 비슷하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다. 반갑네, 왓슨.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굵고 활기찼다. 자네도 많이 변했구만. 올드 디어 파크에서 내가 관중석으로 던져버렸던 그 왓슨이 맞나? 나도 꽤 많이 변했지만 요 며칠 새에 더 팍 늙었어. 홈즈 씨, 전보를 받고 다른 사람의 대리인인 척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편이 훨씬 더 간단하죠. 홈즈가 말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호하고 도와야 할 여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홈즈 씨, 미친 걸까요? 아내의 피에 이상한 뭔가가 흐르는 걸까요? 혹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퍼거슨 씨, 이제 여기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묻는 말에 명확히 대답해 주세요. 장담하건대 제가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해주세요. 아내는 여전히 아이들 근처에 있습니까? 그건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거든요. 홈즈 씨, 한 여자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한 남자를 사랑했다면 그건 바로 아내일 겁니다. 그 끔찍하고 놀라운 비밀을 저한테 들킨 이후로는 아내의 심장이 찢어져 버린 듯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 비난에도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거칠고 절망스러운 눈으로 절 쳐다보기만 하고요. 그러다가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 만나주지도 않고요. 결혼 전부터 데리고 있던 덜로리스라는 하녀가 있는데 사실 하녀라기보다는 친구라고 해야 옳겠지요. 그녀가 아내에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유모 메이슨이 밤낮 없이 아이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어요. 유모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 불안한 건 불쌍한 잭이에요. 편지에 쓴 것처럼 잭은 2번이나 아내에게 매를 맞았거든요. 그래도 목을 깨문 건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를 잔혹하게 때렸어요. 몸이 불편한 아이인데다가 소심한 아이라 더 무서웠을 겁니다. 퍼거슨의 삭막한 얼굴이 아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 아이를 보면 누구든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어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가 휘었지만 마음씨는 정말 착하고 고운 아이입니다. 홈즈는 어제 받은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읽고 있었다.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또 없습니까, 퍼거슨 씨? 같이 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하인이 둘 있고 마부 마이클, 제 아내, 제 아들 잭, 그리고 아기 덜로리스, 메이슨 부인입니다. 결혼 당시에 아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죠? 만난 지 겨우 몇 주 만에 결혼했으니까요. 하녀 덜로리스는 부인과 얼마나 오래 함께 지냈죠? 몇 년 됐을 겁니다. 그럼 부인에 대해선 선생보다 덜로리스가 훨씬 더 잘 알겠네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홈즈는 메모를 했다. 여기서 이러는 것보다 램벌리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조사가 될 거고 부인은 방에서만 지내신다니까 우리 때문에 성가시거나 불편한 일은 없겠네요. 물론 우리는 여관에서 머물 거고요. 안도의 몸짓을 하며 퍼거슨이 말했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홈즈 씨. 가실 거면 오후 2시에 빅토리아 역에서 특급 열차가 있습니다. 네, 물론 갈 겁니다. 마침 지금은 다른 일도 없거든요. 힘껏 도와드리겠어. 물론 왓슨도 같이 가야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이 불행한 여인이 자기 아기와 의붓아들을 둘 다 폭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형태가 다르지요. 의붓아들은 때렸고 한 번은 매로 또 한 번은 손으로 사납게 때렸습니다. 왜 때렸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가 너무 싫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 또 했어요. 계모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죠. 우린 그게 전 부인에 대한 질투라고 말하고요. 부인은 원래 질투가 심한 편인가요? 네,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열대 지역의 불같은 사랑처럼 온 힘을 다해서 질투합니다. 그럼 아들은 15살이면 몸이 불편해서 행동엔 제한을 받는다 해도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들도 계모의 폭행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아이 말로는 아무 이유가 없었대요. 다른 때는 어땠습니까? 두 사람은 잘 지냈습니까? 아니요. 둘 사이의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척 다정한 성격이라면서요. 세상에 그렇게 헌신적인 아이는 없을 겁니다. 제 목숨 같은 아이죠. 제 말이라면 모든 말도 아주 잘 듣죠. 다시 한번 홈즈는 메모를 했다. 한동안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재혼하기 전까지 선생과 아들은 훌륭한 동지였겠군요. 늘 함께 붙어 다녔을 테고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은 그토록 다정한 성품이니 엄마를 무척 그리워했겠군요.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확실히 무척 흥미로운 아이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기에 대한 이상한 공격과 의붓아들에 대한 폭행이 같은 시기였나요? 첫 번째 경우는 그랬습니다. 마치 광란에 사로잡힌 것처럼 두 아이 모두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잭한테만 그랬습니다. 메이슨 부인이 아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홈즈 씨. 예, 그럴 겁니다. 먼저 가정을 세워 방향을 잡은 다음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거든요. 나쁜 습관이지만 퍼거슨 씨, 인간의 본성은 나약합니다. 여기 있는 선생의 옛 친구가 제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너무 특출한 것으로 과장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껏 나타난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2시에 빅토리아역에서 뵙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11월의 스산한 저녁에 우린 램벌리의 체커스란 여관에 짐을 푼 다음 마차를 잡아탔다. 서식스 지방의 길고 구불구불한 진흙길을 지나서 마침내 외진 곳에 홀로 우뚝 서 있는 퍼거슨의 고풍스러운 농가에 도착했다. 가장 오래된 본차가 한가운데 있었고 양옆으로 새로 지은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높고 가파른 호숑 특유의 슬라브 지붕에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튜더풍 굴뚝이 높게 솟아 있었다. 현관 계단은 닳아서 부드러운 각을 이루고 있었고 현관까지 뻗은 고풍스러운 타일에는 저택을 지은 치즈맨의 이름에서 작상한 치즈와 사람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묵직한 떡갈나무 볼을 이어 만든 천장이 보였고 마룻바닥은 여기저기 꺼진 곳이 많아서 고르지 않았다. 집안 곳곳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퍼거슨은 중앙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방으로 우릴 데려갔다. 뒤쪽에 1670년이라고 새겨진 철판이 붙어있는 거대한 구식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고대와 현대, 여러 장소들이 정말 독특하게 섞여 있었다. 벽의 반 정도가 칸막이로 된 것으로 보아 17세기의 전형적인 지주의 집이었다. 칸막이 벽 아래쪽에는 수준 높은 현대 수채화들이 죽 걸려 있었고 참나무 대신 누런 회반죽을 칠한 위쪽에는 남미풍의 도구와 무기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보나마나 부인이 페루에서 가져온 것일 터였다. 홈즈는 호기심이 동한 듯 열정적으로 꼼꼼하게 그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곤 뭔가 생각하는 눈으로 돌아왔다. 응? 이봐요. 이리 좀 와봐요. 홈즈가 외쳤다.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바구니 속에 스페니얼이 누워있었다. 스페니얼은 천천히 주인 쪽으로 걸어갔는데 걷는 게 무척 힘들어 보였다. 뒷다리는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꼬리는 땅에 끌릴 정도로 축 처져 있었다. 스페니얼이 퍼거슨의 손을 핥았다. 걔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의사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요. 일종의 마비 종류인데 스페니얼 척추 내막염인 것 같다면서 일시적인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카를로? 축 늘어져 있던 개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개는 슬픈 눈으로 우릴 하나씩 차례로 훑어보았다. 우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었다. 갑자기 저렇게 됐습니까? 아, 예, 딱 하룻밤 사이에요. 언제 저렇게 됐습니까? 4개월쯤 됐을 겁니다. 아주 놀랍군요.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홈즈 씨, 뭐 알아내신 거라도. 짐작했던 것이 더 확실해졌어요. 홈즈 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홈즈 씨한텐 그저 지적 퍼즐 게임일지 몰라도 저한텐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아내는 살인자가 될 처지이고 내 아들은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발 홈즈 씨, 그만 애태우시고 말해주세요. 전 정말 끔찍하게 심각합니다.
덩치 큰 럭비 선수 쓰리쿼터백의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홈즈가 그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퍼거슨 씨, 제가 두려운 건 일이 어떻게 해결되든 선생에겐 큰 고통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지만 지금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아내의 방에 가서 그동안 달라진 게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가 떠난 몇 분 동안 홈즈는 다시 벽에 걸린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퍼거슨이 다시 돌아왔지만 시무룩한 표정을 보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게 분명했다. 키 크고 가냘픈 몸매에 갈색 얼굴의 소녀가 그를 따라 들어왔다. 차는 이미 준비시켰어, 돌로리스. 마님에게 가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 퍼거슨이 말했다. 마님은 지금 몹시 아파요. 마님은 아무것도 안 드세요. 마님은 병이 났어요.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도 없이 혼자 마님을 돌보는 게 너무 무섭다고요. 소녀가 붕괴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퍼거슨이 뭔가 묻는 듯한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네. 여주인이 왓슨 박사를 만나려고 할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마님에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마님에겐 의사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갑시다. 난 감정이 복받쳐 떨고 있는 소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서 고풍스러운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 끝에 육중한 문이 있었다. 꼭새로 단단히 잠근 것으로 보아 퍼거슨이 아내에게 강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낡은 돌조개에 놓고 돌렸다. 묵직한 널빤지에서 오래된 경첩들이 삐걱거렸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소녀는 재빨리 따라 들어와서 문을 다시 잠갔다.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깜짝 놀라 아름다운 두 눈을 크게 뜨고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다. 난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몇 마디 하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맥박과 체온을 재는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맥박도 빠르고 열도 높았다. 내 생각엔 몸에 병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상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마님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병세가 나빠져요. 마님이 돌아가실까봐 너무 무서워요. 소녀가 말했다. 부인이 홍조 띤 아름다운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다. 남편은 어디 있니? 아래층에 있는데 마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만나지 않을 거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악마. 그 악마를 어떻게 해야 하지? 부인이 말했다.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끝장이에요. 내가 막아야 하는데 모두 다 죽을 거예요. 부인은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내 성실한 친구 밥 퍼거슨에게 악마라니 가당치도 않았다. 부인, 남편은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일 때문에 깊은 상처에 빠져 있어요. 내가 말했다. 부인이 다시 빛나는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남편은 절 사랑해요. 네, 그럼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이가 마음 깊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절 희생하려고 하는데도요? 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이 날 그렇게 생각하다니, 나한테 그렇게 말하다니요. 남편은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절 믿었어야 해요. 남편을 만나보는 게 어때요? 내가 말했다. 아니, 안 만날래요. 그 끔찍한 말들과 날 내려다보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걸요. 안 만날 겁니다. 그만 가세요.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을 겁니다. 한 가지만 그에게 전해주세요. 아기를 보고 싶다고요. 전 내 아기를 볼 권리가 있다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녀는 다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아래층 방으로 돌아갔다. 퍼거슨과 홈즈는 여전히 불 옆에 앉아 있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퍼거슨은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아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어쩌려고요? 입술에 피를 묻힌 채 아기 침대 옆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걸요. 그는 새삼 떠오르는 기억에 몸을 떨었다. 아이는 메이슨 부인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부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세련된 하녀가 차를 내왔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현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녀가 차를 따르는 동안 소년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금발에 눈에 확 띄는 아이였다. 아빠를 발견하자 쉽게 흥분할 것 같은 아이의 푸른 두 눈이 갑작스러운 기쁨으로 불꽃처럼 환히 불타올랐다. 아이는 앞으로 달려가서 애교 많은 소녀처럼 폴짝 안기며 두 팔로 아빠의 목을 감았다. 아빠! 돌아오신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여기서 기다렸을 텐데요. 아빠를 보니까 너무 기뻐요. 퍼거슨은 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부드럽게 떼어놓았다. 잭. 여기 계신 홈즈 씨와 왓슨 박사가 선선히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주겠다 허락하셔서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거야. 퍼거슨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분이 탐정 홈즈 씨예요? 소녀는 매우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릴 쳐다보았다. 내가 보기엔 도무지 반갑지 않다는 눈빛이었다. 다른 아이도 볼 수 있을까요, 퍼거슨 씨? 한번 보고 싶은데요. 홈즈가 물었다. 메이슨 부인에게 아기를 데려오라고 해. 퍼거슨이 말했다. 소녀는 기이하게 어수선한 걸음걸이로 방을 나갔다.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등뼈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이 돌아왔다. 그리고 키 크고 마른 여자가 팔에 아기를 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정말 아름다운 아기였다. 검은 눈, 황금빛 머리, 백인과 라틴의 피가 멋지게 어우러진 모양이었다. 퍼거슨이 아기를 받아 안고 들여다보며 다정하게 얼러주는 모습을 보니 그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역력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아기를 해치려고 하다니. 퍼거슨은 아기의 목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흉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문득 홈즈를 쳐다보니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색바랜 상아 조각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아이를 한 번씩 쳐다보고는 방 반대편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을씨년스럽게 비가 내리고 있는 정원이 보였다. 바깥쪽에 반쯤 닫힌 덧문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는데도 홈즈는 창문 쪽에 있는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아기에게 눈을 돌렸다. 아기의 통통한 목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홈즈는 상처 자국을 세심하게 조사했다. 마침내 그는 아기 앞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잘 있어라, 작은 꼬마야. 참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인생이구나. 유모, 잠깐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는 유모를 한 옆으로 데리고 가서 몇 분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의 불안은 이제 곧 해소될 겁니다. 내가 들은 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이 말뿐이었다. 깐깐하고 조용한 성격일 것 같은 유모는 아이를 안고 물러갔다. 메이슨 부인은 어떤 사람이요? 홈즈가 물었다. 보시다시피 겉으론 그다지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아주 착하고 아이에게 헌신적입니다. 유모를 좋아하니, 잭. 홈즈가 갑자기 소년을 향해 돌아섰다. 소년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고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제키는 싫고 좋은 게 아주 분명합니다. 다행히도 전 좋아하죠. 퍼거슨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말했다. 소년이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뭐라고 웅얼거리자 퍼거슨은 부드럽게 소년을 떼어냈다. 그만 가봐, 꼬마 제키. 퍼거슨은 아이를 보내고 나서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지켜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 홈즈 씨. 아무래도 제가 공연히 두 분을 모셔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절 위로해 주는 것 말고 특별히 해주실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홈즈 씨한테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가 봅니다. 확실히 복잡 미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젠 더 복잡할 게 없어요. 이건 지적인 추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몇 개의 독립적 사건들로 확인되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객관성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베이커가를 떠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고 여기 와서는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만 한 거지만요. 홈즈가 즐겁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퍼거슨은 커다란 손을 주름진 이마에 얹었다. 세상에나, 홈즈 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면 얼른 말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거라면 사실을 발견한 방법이 어떤 것이든 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쉰 목소리로 퍼거슨이 말했다. 물론 설명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따라주셔야 합니다. 왓슨, 부인이 우릴 만날 수 있는 상태인가? 몸이 아프긴 하지만 정신은 아주 또렷해. 좋아. 이 문제는 반드시 부인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부인에게 갑시다. 아내는 절 만나려 하지 않을 텐데요. 퍼거슨이 말했다. 아니, 만나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는 종이에 뭔가 몇 줄 휘갈겨 썼다. 왓슨, 자네는 부인 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서 이 쪽지를 부인에게 좀 전해주게. 난 다시 방으로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준 돌로리스에게 쪽지를 전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이 들렸다. 돌로리스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마님이 만나겠대요. 이야기를 듣겠대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퍼거슨과 홈즈가 올라왔다. 방으로 들어가자 퍼거슨은 아내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하지만 침대에 일어나 앉아있던 부인이 손짓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신호했다. 퍼거슨은 안락의자에 푹 주저앉았고 홈즈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하는 그 부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그 옆에 앉았다. 돌로리스가 여기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인이 괜찮으시다면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퍼거슨 씨, 전 무척 바쁜 사람이니 짧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은 빨리 도려내야 고통도 덜한 법이죠. 먼저 안심하시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정말 착하고 훌륭한 분이요. 다만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퍼거슨은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홈즈 씨, 그게 사실이라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죠. 하지만 대신 다른 쪽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아내가 결백하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보다 더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베이커가에서 제가 추리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혈귀라는 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 범죄 역사상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지만 당신이 본 건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부인이 입술에 피를 묻힌 채 아기 침대 옆에서 일어섰던 것 말이죠. 맞습니다. 부인이 아기에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출혈 상처에서 피를 빨아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잉글랜드 역사에도 상처에서 독극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피를 빨았던 여왕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이라고요? 부인이 남미 출신이란 말을 듣고 아래층 벽에 있는 무기들을 보기 전에 이미 전 직감적으로 집 안에 그런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같은 것이더군요. 새 사냥에 쓰는 작은 화살집이 비어있는 걸 보고 전 확신했죠. 아이가 쿠라레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독이 묻은 화살에 찔렸을 경우 즉시 독을 뽑아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개요. 만약 그런 독을 사용한다면 화살에 독이 진짜로 묻어있는지 확인하려고 개한테 먼저 실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는데 적어도 개를 본 순간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부인은 그런 공격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부인은 아기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을 알면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키가... 방금 전에 선생이 아기를 안고 어릴 때 전 잭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창문 뒤에 덧문이 닫혀 있어서 유리창이 거울처럼 잭의 얼굴을 그대로 비치고 있었거든요. 이제껏 인간의 얼굴에서 그렇게 강렬한 질투와 잔혹한 징후를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키가... 퍼거슨 씨,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빠 그리고 아마도 죽은 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사랑, 광적인 사랑 때문에 아이는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기에 비해서 자신의 약점이 더없이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이 훌륭한 아이에 대한 징후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제 말이 맞지요, 부인. 베개의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던 부인이 남편을 향해 돌아앉았다. 밥,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아는걸요. 누군가 나 대신 말해주기만 바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치 마법처럼 나타난 이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쓴 메모를 보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책을 1년 동안 바다에서 요양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런데 부인, 딱 한 가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부인이 책을 때린 이유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어떻게 감히 아기를 떼어놓고 지낼 수 있었죠? 메이슨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퍼거슨은 침대 옆에 서서 숨 막힌 듯 떨리는 손을 아내에게 내밀었다. 왓슨,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구만. 충격받은 dol로리스의 팔을 부축해줘. 다른 팔은 내가 부축할 테니까.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남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고 우린 이만 떠나자고. 이 사건에 관련된 편지가 하나 더 있다. 사건이 끝난 뒤에 홈즈가 의뢰인에게 보낸 마지막 답장이었다. 베이커가 11월 21일 흡혈귀에 관한 건, 귀하가 19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문의하신 퍼거슨 앤 무어헤드사의 차 중개업자 로버트 퍼거슨 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셜록 홈즈.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식스의 흡혈귀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이 서식스의 흡혈귀라는 에피소드를 정말 오랜 기간 준비했어요. 틈이 나는 대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제 생각과는 달리 나와가지고 사실 지금이 두 번째 녹음입니다. 저번 녹음을 편집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바로 삭제를 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부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전 이제 바로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다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